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전기 물리학 및 치료. 자, 초음파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훈 교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음파의 생물리학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음파의 에너지가 전 시간에 밀도가 높은 뼈 같은 거에서 잘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그 내용과 별도로 초음파 에너지가 흡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10가지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음양 임피던스. 자, 음파에 대한 물질의 저항을 말하는 거죠. 임피던스는 교류 저항을 말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음파의 전달 속도, 전파 속도. 전파 속도가 전 시간에 말했었죠. 람다는 F분의 V라는 공식. 자, 그러니까 전달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람다, 즉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많이 전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조직의 밀도. 뼈와 같이 치밀한 조직에서 더 많이 흡수되고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킨다, 변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파수. 그쵸? 주파수가 높냐 낮냐, 우리가 전 시간에서 3MHz, 1MHz 봤었죠? 1MHz는 깊게 들어가는 반면에 3MHz는 깊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간다라는 게 못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못 들어간 것은 그만큼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벽에 막혀서 열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 얼마큼 에너지를 상실하는가, 이런 게 흡수와 관련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단백 함량 또는 수분 함량. 수분은 고주파는 항상 수분에 반응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음파도 고주파 영역입니다. 물론 음파로 물리적 인자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주파수 자체는 초당 몇백만 번을 진동하는 고주파 영역이기 때문에 수분에 잘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고함수 조직,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고함수 조직에서 상당히 그 영향을 받는다. 단백 함량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단백 함량이라는 것은 조직의 밀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입사각, 반사각. 자, 얼마의 입사각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반사도 결정되죠. 그래서 흡수되는 표면에 수직으로 쏠 때 우리 램버트 코사인 법칙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백분율 효율이 좋죠. 근데 비스듬하게 쏘면은 그만큼 반사도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흡수량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입사와 반사에 따라서도 또 흡수가 달라지고, 또 굴절이 어떻게 되느냐. 굴절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광선 물리의학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라색을 나타내는, 즉 파장이 짧은 애들은 더 많이 휘고, 붉은색 계열의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 덜 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그 굴절각, 즉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굴절도 달라지는데, 그 굴절되는 정도에 따라서 또 흡수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저 또 얼마나 산란이 되느냐, 이것도 파장에 의한 것인데, 어쨌든 얼마나 산란되느냐에 따라서 퍼져버리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 보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뼈는 연부 조직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뼈, 혈액, 근육, 지방 순입니다. 그래서 단백 함량이나 수분 함량,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의 치밀도, 밀도죠. 이런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뼈가 가장 흡수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3MHz 주파수는 표면 효과, 1MHz는 깊이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메가는 1, 2cm 정도의 조직 깊이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데, 1메가는
더 한 2cm 더 깊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 전 시간에도 전차시에서도 제가 보여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사와 굴절이 있는데 초음파 도자가 공기 중에서 99%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에 여기 도자면 있죠? 이거하고 이 치료면이 딱 닿아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자가 살짝 뭐 이렇게 각도를 갖고 이렇게 살짝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토탈 컨택이라고 하죠. 토탈 컨택 돼 있어야 돼요. 치료면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넓은 부분은 토탈 컨택 하기가 좋은데 손가락 같은 거, 복숭아뼈 있는 데라든지 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죠.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는 토탈 컨택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도자가 작은 거를 쓰면은 뭐 조금 더 용이하겠지만 토탈 컨택 하기가. 근데 어쨌든 이 사이에 공기가 전혀 없고 딱 맞닿아 가지고 이게 얘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동하는데 계속 맞닿아 가지고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들이 되게 이 초음파를 꽉 누르는 상태에서 이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사지 효과가 일어나서 환자는 좋은데 치료사는 좀 손목이 아프죠. 왜? 꽉 눌러야 되니까. 이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쓰는 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쓰는 것이 초음파 겔입니다. 초음파 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런 초음파 겔을 그 도자와 치료면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겔을 발라요. 겔을 발라서 공기층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죠. 또는 이 겔의 목적은 공기층을 없애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 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도자를 계속 문지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살갗이 좀 건조하거나 뻑뻑하면은 피부가 자극받아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윤활 작용의 효과도 목적도 있어요. 자, 어쨌든 공기 중에서 99% 초음파가 날아가니까 공기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물을 많이 씁니다. 뒤쪽에서 다시 나오지만 물은 초음파 흡수기에서 0.2라고 되는데 0.2가 아니고 0.002입니다.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은 좋은 매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겔을 바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손이나 발같이 울퉁불퉁하고 토탈 컨택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물속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물속에서 초음파 치료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죠. 물속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 물속에서 할 때는 이렇게 초음파를 딱 닿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사이에 공기층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1에서 2cm 정도 띄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이 치료 부위가 이 발 바깥 가쪽 면이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좋은 매질로서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렇게 쏟아 보면은 조직의 경계면에서 전단파하고 정상파 현상이 일어나요. 전단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음파가 들어가다가 뭐 지방과 근육 또는 근육과 뼈 뭐 이게 뭐 그 경계면들 있잖아요. 그 경계면에서 초음파가 이렇게 쭉 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다가 경계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경계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전단파 현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 초음파가 뭐 위에서 쐈다고 합시다. 이렇게 쏘면 초음파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조직의 경계면을 만나면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조직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전단파라고 하는데 이 전단파 현상이 일어나면 그 조직의 경계면에서 열 집중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뼈막, 골막, 특히 그 뼈막에서 흡수도가 뼈나 뼈막에서 흡수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뼈의 경계면, 즉 골막이죠. 골막에서 열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 골막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쉐어링 웨이브, 즉 전단파 현상인데
전단파가 발생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상파라는 것도 일어나요. 정상파라는 건 뭐냐면 들어가는 파와 경계면에서 반사돼서 나오는 파가 서로 들어가는 파, 반사되는 파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조직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응집돼 가지고 그 에너지 파가 거기에서 그냥 정체돼 있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스탠딩 웨이브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파가 거기에서 그냥 정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의 경계면 같은 데서 또 마찬가지로 정상파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에너지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또 여기서도 화상 같은 게 골막 화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파나 정상파 현상들이 조직의 경계면, 특히 뼈막, 골막 경계면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초음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음파의 감쇄가 있는데, 음파의 감쇄라는 것은 뭐냐면 초음파가 처음에 이 도자를 봐보세요. 초음파 에너지를 이렇게 쏘는데 이 쏘는 그 초음파 에너지가 계속 균질하게 나가면 좋지만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거리가 길어지면 점점 약해지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물총 같은 거 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물총을 쭉 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줄기가 뭐 10m, 100m 계속 앞으로 나갑니까? 한 뭐 3, 4m 나가면은 물줄기가 약해지면서 밑으로 지면으로 이렇게 꺾이죠. 물줄기 힘이 약해지니까. 자, 그런 것처럼 초음파의 음파도 이렇게 이렇게 초음파 도자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초음파의 반가층이라는 개념, 뭐 우리가 근위장 뭐 이런 것들도 방산각도 이전에 배웠지만 반가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게 나올 때 이게 100이라면 이 바로 이렇게 출구 앞에 부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100 써 있죠? 이 100이 50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길이 그거를 우리가 반가층이라고 합니다. 반가층.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100이 50이 되는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D죠. 숫자 D. 자, 그리고 25가 되는 게 2D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여기 거리가 이제 뭐 D가 얼마나 되는지는 못하지만 임의의 뭐 거리 D라고 이렇게 디스턴스 예, 약자죠.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쨌든 100을 쐈는데 50이 되는 그 거리를 반가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가층이 긴 게 좋을까요? 반가층이 수치가 작은 게 좋을까요? 긴 게 좋겠죠. 긴 게 근위장이 길어진다라는 의미도 돼. 여기는 근위장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반가층이 길어지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근위장이 더 유효 치료 범위가 더 길어진다라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이 반가층은 뭐와 관련돼 있느냐?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반가층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자, 반가층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가 더 이렇게 높게 설정, 우리가 이제 앞에서 3메가, 1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가 이제 물론 아까 제가 뭐 근위장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위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3메가를 치료하게 되면 더 깊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메가로 치료하면 더 깊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반가층은 줄어드는 거예요. 반가층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0이 50이 되는 그 길이, 이 길이가 줄어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주파수를 이렇게 높이면은 물론 에너지의 레벨은 올라가겠지만 이 반가층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깊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급격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상쇄되니까 음파의 감쇄가 일어나니까. 자,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실에서는 주로 1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메가헤르츠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조직, 즉 뼈 치료를 많이 초음파로 접근을 하잖아요. 물리치료실에서. 그래서 뼈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리치료 모달리티 중에 이 초음파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초음파로 뭐 꼭 뼈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연부 조직이나 피부 이제 상층부에 있는 상처나 조직을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깊은 곳에 있는 뼈를 치료할 때는 주로 초음파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모달리티 중에는 그래서 주로 1메가 또는 그 더 깊은 조직을 치료할 때는 그 이하의 주파수로 많이 접근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초음파의 효과 중에 기계적 효과가 나와요. 초음파의 기계적 효과, 공동현성, 음향 미세 흐름, 그 다음에 미세 마사지. 책에는 뭐 미세 마사지라고 돼 있는데 뭐 다른 책 교과서 보면은 그 결국에는 그 미세 마사지 효과라는 것이 그 미세한 진동 및 그로 인한 운동 작용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거니까 뭐 어떤 책에는 미세진동 및 운동에 의한 마사지 뭐 이렇게 좀 풀어서 쓴 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기계적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비열 효과예요. 우리 책에 이제 뭐 비열 효과 뒤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 효과, 비열 효과. 자, 열 효과는 널말 이펙트. 그렇죠? 널말 이펙트. 열 효과. 근데 비열 효과는 그 열 효과가 아닌 그 외의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효과, 비열 효과. 여기서는 넌 덜말이니까 열 효과는 덜말이죠. 덜말, 넌 덜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비열 효과라고 해서 히스타민 방출 증가, 식세포 활동 증가, 섬유모세포 활동 증가, 조직 혈관 재형성, 모세혈관 밀도 증가, 상처 치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뭐 교과서가 이게 옛날 교과서 계속 뭐 이거를 그냥 옮겨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건데 엄밀히 말하면 자, 이게 비열 효과입니다. 이게 비열 효과예요. 실제로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 이 기계적 효과들이 넌 덜말 이펙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넌 덜말 효과는 뭐냐?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거는 비열 효과로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즉 1차적인 이 기계적 비열 효과 기계적 비열 효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생리학적, 세포학적 비열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히스타민 방출이나 식세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열 효과에서 안 일어납니까? 열을 주게 되면 히스타민이 뭐예요? 혈관 확장 물질이잖아요. 열을 주게 되면 열작용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이런 열 효과보다 조금 더 미시적인, 작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좀 많이 써놨죠. 자, 이것도 다 열 효과예요. 열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거시적인 열 작용, 열 효과로 나타나기 밑에, 전에 그 수면 아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연료가보다 거시적인 연료가보다 미약한 그 수준의 수면 아래의 작용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전문 서적을 잘 찾아보니까 자, 이 기계적 효과 초음파 이 가스 공동 현상, 음향 미세 흐름 효과, 그 다음에 미세 진동 운동 효과 이게 이제 기계적 효과이면서 또한 비열 효과죠. 비열 효과가 일어나고 이 효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비열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기계적 효과는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먼저 가스 공동 또는 공동 형성이라고 하는 캐비테이션 효과라는 게 뭐냐? 자, 초음파 이게 도자인데 도자에서 이렇게 음파가 나오면은 우리 몸에는 수분이나 체액이 많잖아요.
그 물에서 가스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생기면 좋아요. 그래서 안전 공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생기면은 물질의 순환이나 이동 촉진, 세포 내로의 영양 유입, 뭐 노폐물 배출, 조직의 어떤 회복이나 이런 거에 좋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거에는 좋은데 어, 너무 많이 생기면은 이게 불완전 가스 공동이 생기면 조직 손상 유발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머치가 되면은 안 된다. 오히려 안 좋은 효과, 네가티브한 이펙트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초음파 강도가 높아질수록 잘 생기고 그 다음에 1메가헤르츠 주파수 어, 1메가 이하에서 또 잘 생기고 그다음에 도자를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서 계속 고정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고정법이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도자를 계속 한 자세에서 치료할 경우에 이럴 때 이제 불완전 가스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 조건 하에서 우리가 적당한 가스 캐비테이션 효과를 누리는 것은 좋다. 자, 그런데 투머치는 나쁘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비열 효과이면서도 기계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음양 미세 흐름인데 이게 이제 세포와 세포 그 경계막 사이에서 이렇게 물질이 또는 체관 그 액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흘러가는 현상을 음양 미세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인데 조직의 재생이라든지 상처 치유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파의 진동, 미세한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이 세포와 세포막 경계면 사이에 흘러다니는 그런 간질액이라든지 그런 어떤 액체를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이동시켜 주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효과가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음파 진동이 이렇게 미세한 마사지나 운동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나 운동 작용, 조직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게 기계적 효과라고 이렇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원서나 전문 서적을 찾아보면 기계적 효과이면서도 이게 비열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의 생물리학 효과는 전체적으로 연료가와 비열 효과, 이 비열 효과에는 기계적 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와 비열 효과가 있는데 급성기 때는 이 연료가를 배제한 비열 효과로 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염증이나 열작용을 최소화해야 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열 작용은 조직의 온도 상승, 통증 역치 증가, 근경련 감소, 신경 전달 속도 증가, 결합 조직 신장력 증가, 혈액순환 증가, 효소 활동성 증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 조직에 열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좀 큰 이펙트, 거시적인 이펙트 위주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에 반해서 넌덜말, 즉 비열 작용은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기계적 작용을 포함한 그런 그다음에 열 작용을 배제한 나머지 작용, 즉 비열 작용이나 기계적 작용 이런 거에 의한 좀 약간 수면 아래의 세포 수준의 아주 좀 미시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것들이 좀 많아요. 물론 뭐 상처 치유 같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세포 수준 단위에서의 좀 상처 치유, 좀 미시적인 내용 위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비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맥동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밑에 있어요. 10%, 20%, 30%, 50% 이제 순환 주기를 말하는 건데 순환 주기가 작아질수록 그런 어떤 그 비열 작용이 더 이제 뭐 커지겠지만 너무 또 이렇게 순환 주기가 작아져 아니 저기 순환 주기 수치가 이게 커지면은 수치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이제 맥동을 너무 어프타임이죠. 어프타임을 더 길게 하면은 열작용이 너무 줄어드니까 또 너무 또 줄어들면은 또 전혀 또 치료 효과가 또 미미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순환 주기를 이렇게 낮춰서 쓰는 것이 적합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전파 매질, 전극 매질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공기층을 제거해야 되고 공기층을 없애야 되고 공기층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왜 공기가 있으면 안 되냐? 99% 반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기를 없애야 되니까 이런 전파 매질을 써야 되는데, 자, 이 부분부터 내용 그 뒤에 내용은 다음 차시 4차시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이 초음파가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한 차지 더 진행시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